안녕하세요. 저희 시간이 돼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벤처 스튜디오 인사이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블루포인트 오픈 이노베이션 팀의 김민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배경은 블루포인트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제 좀 오랜 기간 해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쌓였던 뭐 사례들이나 생각들도 함께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한 가지 축과, 그리고 기업에서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어서, 그런 분들을 한 자리에 모이면, 그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시면 고민도 같이 나누고 인사도 같이 하면서 좀 네트워킹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시간은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기업분들이 내부적으로 설계해야 되는 안목이나 뭐 어떤 설계 포인트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지 저희의 생각을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기업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관점을 가지고 동행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할지에 대한 저희의 이제 사례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션은 실제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자 분과 그리고 스타트업 사이드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다양하게 경험을 해본 대표님을 모시고 실제 사례 기반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는 순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지금 QR코드가 있는데요. QR코드 찍어보시면 오늘의 상세 순서라든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정보를 대략적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QR코드 찍어보시고 오늘 시간이 마무리가 되기 전에 꼭 이제 다 같이 인사를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한번 찍어 보시고요. 네, 그럼 저희 지금부터 좀 세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루포인트 이인성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특별한 인사를 드리기보다는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 지금 뭐 운영하고 계시거나 혹은 운영을 하고 싶으시거나 이런 관심 있는 분들이 지금 모이신 것 같은데, 사실 이 담당자들이 사실 되게 외롭습니다. 이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들 정말 이 극한 직업이고, 그냥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들 한 3명 모이면 되게 힘든 얘기하다 끝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은 되게 외로운, 그러면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물론 인사이트를 저희가 잘 정돈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끼리 더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좋은 인사이트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자리들은 저희가 더 라이트하게 자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더 재밌는 일 많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세션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오프닝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주제는 DOI 패러독스, 오픈 이노베이션 패러독스이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마 다들 기업에 계신 분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최근 한 5년 동안에 국내 오픈 이노베이션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을 했고요. 한 5년간 20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인데, 실질적으로 제가 기업에 계신, 현업에 계신 분들을 좀 만나보면 어려움은 더 커진 것 같고 힘듦도 더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에 뭔가 패러독스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글로벌 사례에서 좀 찾아보자면 글로벌 선도 기업들도 오픈 이노베이션 시도를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는데, 단독으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할 때보다 혁신 중개자랑 같이 할 때 OI 프로젝트 성공률이 73%까지 올라간다는 그런 자료도 좀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아무래도 혁신 중개자가 굉장히 다른 기업과 스타트업 사이에서
실행과 의견을 조율하고 리스크도 좀 해지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블루포인트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국내에 막 이제 시작이 되었던 2020년도부터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솔, GS 리테일,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최근에는 인바디까지 굉장히 저희도 다양한 파트너사들을 확대해 나가면서 OI를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그 사이에서 저희도 많이 배우고 노하우도 습득을 하고 사례도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한 OI를 통해서 굉장히 우수한 스타트업 2,000개사 이상을 확보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기업과 가장 시너지가 잘 날 것 같은 스타트업들을 또 선별하고 풀을 구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시너지도 났고요. 그래서 저희 OI 프로그램에 선발된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25% 이상이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수치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기업이랑 단발적으로 협업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협업 이후에 기업과 이제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업의 어쨌든 긴밀한 생태계에 편입이 됐다라는 의미라고 보여져서 저희는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축으로는 POC 리스크를 해지하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한다라는 하나의 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기업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설명을 들어보면 스타트업들이 보통 이제 자금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같이 POC를 하거나 협력을 했을 때 중간에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거나 그러니까 사업이 지속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희 OI 프로그램에 선발된 팀들의 경우에는 78% 이상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 R&D 자금으로는 가장 레버리지가 좋은 팁스 프로그램에는 81% 정도 선정이 되기도 하는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였고요. 그리고 블루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선발된 팀의 거의 절반 가까이인 48% 정도 투자를 하면서 FI의 자본력에 더불어서 엑셀러레이팅까지 더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오늘 참여하신 분들께 사전에 설문을 좀 드렸어요. 기업 내부적으로 OI를 하시면서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것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꼽아달라고 했는데 1순위가 스타트업을 실제로 발굴하고 선발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두 번째는 기업 내부의 경영진을 설득하거나 현업부서를 설득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젠다로 꺼내놓고 저희도 그리고 기업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실제 OI를 추진하셨던 분들도 좀 이것에 대한 의견을 좀 자유롭게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꾸며진 것이 세션 1이랑 2에서 기업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들 그리고 기업이 스타트업과 함께 협업을 할 때 조금 더 준비해야 될 시각이나 동행 포인트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해보았고요. 그리고 실제 OI에 참여해본 기업의 실무자분과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세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성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기술 수용 주기가 되게 짧아지면서 외부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이제 2, 3년 전부터 이제 AI 바람이 불면서 사실 되게 많은 급변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도.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AI를 좀 잘 써보려고 클로드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는데 사실 이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사실 어렵더라고요, 너무.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스타트업에 직접 투자를 검토하면서 이제 AI의 되게 다양한 서비스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 속도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도 되게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자분들도 이제 어떤 식으로 기업에서 이제 내부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할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의 세션 같은 경우는 좀 기업 내부에서 어떻게 좀 설득을 하고 어떠한 구조를 갖춰야 되는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제 아까 민선님 팀장님께서 말씀 주신 게 거의 뭐 300개 이상의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니즈는 대부분 이제 코어 비즈니스가 이제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직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의사 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오너 중심으로 그냥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업 포트폴리오 확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해서 조금 진행하고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대신 조금 속도가 느린 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만나보면은 아무래도 내부의 프로세스적으로 좀 합의되는 좀 의사 결정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중견기업에 비해서는 좀 속도가 덜 나오는 경향이 있다. 근데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오픈 이노베이션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조금 실행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잘 하시는 분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오너의 의지나 실무 수용성, 뭐 조직 문화 이런 게 잘 세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하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오픈 이노베이션이 뭔지도 모르겠고, 뭐 경영진에서는 뭐 다른 기업에서 하니까 뭐 한번 알아보라고도 하고, 근데 내부적으로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지도 잘 몰라서 어떻게 보면 실행되지 않아서 좀 실패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기본적으로 제안을 드리는 것들이 이제 내부적인 정책, 그리고 구조와 문화를 조금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패스트트랙이나 POC 전용 예산, 그리고 내부 샌드박스를 좀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도 좀 그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변화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구조와 문화인데요. 결국에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려면 사실 뭐 리소스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영진의 의지가 기본적으로는 세팅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영진이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실무자가 사실 이거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다 보면은 스타트업들은 일단 생존율 자체가 낮고 서비스에 대한 시너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할 수 있다라는 실패에 대한 허용 문화가 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스타트업 친화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이제 자본력이나 뭐 힘이 있는데 스타트업은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뭐 기업 소위 말하는 뭐 기술 탈취나 이런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는 좀 거부감이 있어서 좀 이런 친화적인 문화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저희 그룹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분들은 되게 고립돼 있고 되게 리스크는 많은데 보상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조직적으로 세팅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사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공감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영진 분들이나 이제 내부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는 꼭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에게 좀 명확한 미션을 부여를 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과를 가시화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평가나 보상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오픈 이노베이션은 저희가 처음에 생각을 할 때 아마 대부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술을 발굴한다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 조직을 먼저 좀 개조해야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민선 팀장님이 그 설문을 받았을 때 기업 내부를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바로는 좀 내부적으로 작은 성공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부터 비용을 많이 쓰겠다, 뭐 사람이 필요하다 얘기하면은 아마 내부에서 되게 큰 반발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실패하는 건데 그걸 또 돈을 쓰고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는 거냐라고 얘기가 많이 나올 거라서 비용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작은 실험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작은 성공들을 축적시킨 다음에 본격적인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픈 이노베이션 담당자분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영진 분만 설득을 한다고 해서 될 게임은 아니고 이게 재무팀, 뭐 홍보팀, 현업부서
이 모든 분들을 설득을 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좀 많이 신경을 쓰면은 충분히 내부 설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앞서서 이제 뭐 정책이든 구조든 문화가 바뀌고 실무자까지 현업 부서의 실무자 분들까지 설득이 저희가 되었다면 좀 내부적으로는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좀 5가지에 대한 스테이지 세팅을 해야 하고요. 이 부분은 첫 번째는 이제 명확한 문제 정의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 하면은 이게 선발하다 보면은 더 좋은 기업 보이고 그러니까 그 기업을 선발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OI의 어떤 시너지가 나지 않고 실패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담 조직인데요. 이게 다른 어떤 회사들 보면은 뭐 ESG 팀이나 뭐 CSR 팀, 뭐 홍보팀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 업무의 특성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전담 조직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협업 인프라인데요. 스타트업이 어쨌든 어떠한 POC를 하고 어떤 사업적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 명확한 좀 협업 인프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홀딩스에서 추진할 때는 이제 자회사나 계열사를 활용해서 좀 협업 인프라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구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게 명확한 요구 사항을 제시를 해줘야, 왜냐하면 스타트업들도 본인이 원래 하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업무 리소스를 기업에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구 사항을 초기에 명확하게 세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술 난이도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 제시한 기술이 사실은 뭐 엄청 대단한 딥테크일 수도 있고 그냥 기본적인 테크일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술 난이도를 사전에 세팅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 너무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가지 스테이지가 준비가 잘 되면은 아무래도 스타트업과의 협업이 잘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은 앞서서 작은 성공들을 기반으로 본격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도출해야 되는 것은 조직 내 편입 가능성을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신사업을 하든 뭐 FI 투자를 하든 SI 투자를 진행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는 경영진 분들은 대부분 되게 이벤트라고 생각하세요, 이 행사를. 그래서 이게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가야 하는 게임이다라고 꼭 내부적으로 설득이 되면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은 알겠는데 그럼 이 형태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서 좀 이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자체적으로 내재적으로 스스로 하는 기업은 대부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용이나 리소스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에 하시는 기업들은 공공이랑 정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명확한 단점과 장점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장점은 비용이 안 들죠. 오히려 정부나 공공에서 사업화 지원금을 주면서 이제 이 POC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대신 공공이랑 정부에서도 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담당자가 한계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뭐 A라는 기관에서는 그 실무자가 3분인데 뭐 70개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업을 담당하다 보니까 실무적 도움을 주기보다는 그냥 정책적으로 지원금의 형태, 그리고 모집을 조금 도와주는 형태 수준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기업이랑 민간이랑 진행을 하는 건데요. 민간이라고 하면은 저희와 블루포인트와 같은 이제 엑셀러레이터사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기업이랑 민간이랑 하면은 어떻게 보면 비용은 조금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명확한 또 장점이 있는데요. 장점의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만약에 블루포인트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일단 대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전반적으로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있는 창업자나 기관의 이제 기업에 대한 니즈를 발굴하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자체 팀으로만 하기 어려운 내부 설득을 좀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경영진 세미나, 뭐 실무자, 현업, 그리고 유관 부서들까지 모셔두고 내부 세미나를 하면서 조금 그런 마인드셋을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업 민간 펀드라고 제가 작성을 해놨는데, 최근에는 이제 민간 엑셀러레이터사들이랑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다 보니까 직접 투자를 하고 싶은 팀이 생기죠. 근데 직접 투자를 하게 되니까 관리 리스크랑 이거에 대한
뭐 사후 관리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간접 투자의 형태로 사업적 시너지를 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업 단독인데요. 사실 기업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되게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제가 볼 때는 S사 정도에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대부분 이제 그 민간 엑셀러레이터사나 공공정부랑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 단독으로 하게 되면은 사실 오너십이 되게 크고 기술 수용을 되게 빨리 할 수 있고 본인들이 필요한 기술들을 빨리 찾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설득하는 건 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체적으로 내부에 구성된 팀원이고 하다 보니까 좀 외부의 설득이 가끔 필요한데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즈 케이스로 제가 GS랑 인바디 사례를 좀 가볍게 말씀드리려고 가져왔는데요. 이 두 개 기업 모두 이제 제 개인적으로 잘 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GS랑 인바디 모두 아까 말씀드린 경영진의 의지 그리고 실무의 수용성, 스타트업 프렌들리한 문화 그리고 실패 허용 문화가 좀 구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되게 작은 성공들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GS의 지금 허태수 회장님의 경우에도 사실 GS 홈쇼핑이 있을 때부터 되게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되게 적극적으로 해서 스타트업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셨고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성과를 바탕으로 회장님까지 되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허태수 회장님께서 이제 전사적으로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추진하게끔 하셨고 그리고 그거의 뜻에 따라서 실무자들이 수용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차기철 회장님이 이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하기 전부터 이제 대학생, 학생 창업자, 뭐 창업자들에게 후원금이나 지원금을 주면서 되게 많은 인바디와의 시너지를 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기업 문화 자체가 스타트업 친화적이고 경영진의 의지, 실무 수용성이 생겨서 좀 좋은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블루포인트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 말고 뭘 도와줄 수 있을지를 조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사실 경영진 분들도 많이 설득해 드려야 되고 실무자 분들도 설득해야 되다 보니까 초기에는 이렇게 세라젬처럼 MOU를 형태로 그냥 저희 포트폴리오사에 소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라젬은 저희뿐만 아니고 유사한 엑셀러레이터사들과 MOU를 체결하면서 이제 기업 발굴을 하고 작은 성공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작은 성공들이 축적되고 나면은 또 어떻게 보면 내부의 의사결정자들에게 또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때 저희 블루포인트의 기존에 했던 오픈 이노베이션 사례들을 기반 또는 스타트업에 투자했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내부 세미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생태계 확장인데요. 저희가 약 3년 전부터 클리마 살롱이라는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에너지 분야의 생태계를 확산하고자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얼라이언스 멤버로 HD 일렉트릭이랑 NH투자증권, 애기연, 애기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기업들이 얻을 수 있는 거는 생태계 확장이고 우리 HD 일렉트릭도 이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펀드 출자인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직접 발굴해야 되고 스타트업을 어디서 발굴해야 될지 모르고 선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펀드 출자를 통해서 간접적인 발굴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GS랑 한솔, LGU+, 인바디가 지금까지 펀드에 출자를 해주셨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간접 투자로서 좀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향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뭐 앞으로 스타트업도 많이 발굴하고 싶으실 거고 좀 좋은 시너지를 내고 싶으실 건데 저희도 이제 앞으로 좀 다양한 기업들과 좀 MOU를 많이 체결하면서 좀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좀 필요하신 일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일 있으면 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션 2 터치포인트 스타트업과의 접점과 동행을 발표하게 된 블루포인트 함슬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방영이 되자마자 화제를 모았고요. 지금까지도 만나면 자주 회자되곤 하는 나는 솔로 한 번쯤은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고 있으면 괜찮아 보이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됩니다. 외모가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스펙이 좋은 분들, 그리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막상 그 안에서 매칭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거기에서도 현실 커플이 되는 경우는 더욱더 적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각자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에 맞는 상대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픈 이노베이션 역시 사실은 이 구조가 똑같이 반복되는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의 스타트업들은 많은데요. 이미 투자를 잘 받으면서 화려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팀들도 많고요. 뛰어난 역량의 팀, 뛰어난 기술의 팀, 그리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팀들이 과연 우리 회사에 정말 적합한 팀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화려한 유니콘처럼 보이는 팀보다는 일견 지금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망아지가 의외로 우리 회사와 잘 맞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단순히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스타트업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실제로 맞는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찾고 어떻게 같이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손자병법을 보면요. 지피지기 100점 불태,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 간의 만남도 이와 같아서 결국 나에게 맞는 상대를 찾으려면 나를 알고 상대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나 자신, 즉 기업을 아는 법에 대해서는 세션 1에서 말씀을 드렸으니 이번 세션에서는 상대, 즉 스타트업을 아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결국 나에게 맞는 스타트업을 찾으려면 먼저 스타트업이라는 존재 자체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스타트업은 기업보다 단순히 작은 조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스타트업은 사람, 시간, 자본이 모두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기보다는 먼저 움직여야 되고요. 완벽한 정보가 없어도 빠르게 판단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자연스럽게 의사결정 역시 빠를 수밖에 없고요.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 성향도 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반면 기업은 상대적으로 자산이 충분한 조직입니다. 인력과 예산,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더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그 속도 안에는 안전과 신중함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많은 초기 스타트업들은 기업과 실제로 협업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계약, 구매, 보안 검토, 내부 승인 절차와 같은 기업의 협업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기업에게는 당연한 과정이 스타트업들에게는 낯설고 부담스러운 요구로 느껴질 수가 있고요. 반대로 스타트업들은 기업을 느리고 복잡한 조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장표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한데요. 스타트업은 기업과 전혀 다른 속도와 전혀 다른 제약 속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결국 우리와 맞는 스타트업을 찾는 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과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을 스타트업 선발, POC 진행, 그리고 종료 후 동행 이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선발 과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게 사실 어려운 이유는 좋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닌 것 같고요. 나와 맞는 상대방을 찾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마찬가지로 실무에서 오픈 이노베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 좋은 스타트업이 없어서인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팀인데도 협업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를 미스매치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성숙도의 미스매치입니다. 기업은 이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수준을 기대를 하지만 스타트업은 아직 아이디어 검증이나 MVP 단계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스타트업들은 충분히 준비되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현업에 적용하기 이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협업 목표의 미스매치입니다. 기업은
본업과 연결되는 실질적인 시너지나 사업화 가능성을 기대하는 반면 스타트업은 레퍼런스 확보나 기술 검증, 단기 실증 이런 것들에 더 큰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즉, 왜 이 협업을 하는지 그리고 이번 협업에서 어디까지를 성과로 볼 것인지를 이 기대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결과 자체가 나쁘지 않더라도 서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협업 방식의 미스매치입니다. 스타트업은 빠르게 방향을 조정하고 빠르게 결과를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기업은 내부 검토와 의사결정, 승인 결정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하는 속도와 방식이 다르면 스타트업은 답답함을 느끼고요. 기업은 스타트업들이 조급하다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선발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단순히 좋은 팀을 찾는 게 아니라 이러한 세 가지 미스매치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발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협업 이전에 이러한 미스매치들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한 정교한 설계 작업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상대를 보고 판단할 때 외모가 내 성향인지, 성격은 잘 맞는지, 티키타카가 잘 되는지, 현실적인 조건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각자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텐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정답은 없을 겁니다. 스타트업의 선발 기준 역시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건 사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의 단편적인 요소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것은 이 팀이 과연 우리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가입니다. 즉, 이 팀의 솔루션이 우리 현업의 실제 문제와 정말 맞닿아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 환경의 POC나 실증 형태로 실제 적용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봐야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 문제와 직접 연결되지 않거나 아직 현장에 붙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한다면 협업은 시작부터 어려워질 수가 있는 거죠. 이 질문은 결국 문제 적합성의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팀이 우리와 잘 일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는 대표와 팀의 수용성과 커뮤니케이션을 함께 봐야 됩니다. 현업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필요한 경우에 방향을 조정해 줄 수가 있는지, 그리고 소통의 속도와 밀도, 태도 면에서 실제로 같이 일하기 정말 편한 팀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대기업과의 협업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예상보다 까다로운 요구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이 협업의 성패를 크게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질문은 협업 적합성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이 팀은 실제로 끝까지 해낼 수 있는가를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 문제에 잘 맞고 소통도 잘 되더라도 실제로 과제를 끝까지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구사항과 이슈, 일정 변화에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력, 그리고 조직과 운영, 자금 측면에서 POC와 후속 협업을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POC는 개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하고 일정 관리, 현장 대응까지 동시에 돌아가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질문은 수행 가능성의 영역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스타트업 선발은 이 팀이 우리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가, 우리와 잘 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 팀이 끝까지 해낼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 협업의 성공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는 정교한 설계 작업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타트업을 볼 때 성장 단계에 대한 이해 역시 꼭 필요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분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같은 기술을 가진 팀이라도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기업과 협업하는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드 단계는 아직 제품과 조직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초기 구간입니다. 자원은 부족하지만 그만큼 대표와 팀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요. 기업의 피드백에 맞춰서 제품이나 사업 방향을 조정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프리-A에서 시리즈 A 구간을 보면 어느 정도 MVP가 갖춰지고 시장에 대한 가설도 정리되면서 실제 POC를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동시에 아직 유연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를 반영하며 협업을 설계하기에도 비교적 적합한 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리즈 B 이상이 되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의 스타트업은 제품과 사업 모델이 한층 안정화가 되고 시장 확장도 본격화되기 시작합니다. 다만
그만큼 사업 방향이 보다 명확해지고요. 특정 기업에 맞춰가지고 협업 모델을 조정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도 커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리소스를 투입해서 협업하기에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스타트업들의 성장 단계들이 단순히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우리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협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스타트업 A는 당시 기업 측에서 선발을 강하게 희망했던 팀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고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시리즈 A 단계까지 투자 유치를 잘 해온 상당히 유망해 보이는 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협업에 들어가 보니 겉으로 보이는 조건과 실제 협업 적합성은 다를 수 있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요. 이미 본래의 사업 모델과 사업 방향이 많이 진전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업이 기대하던 협업과 간극이 조금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수용성이나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도 기업과 함께 조율하며 움직일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사실 좀 컸습니다. 결국 협업은 본격적으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이 사례가 주는 레슨러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라운드가 많이 진전된 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팀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와 잘 맞는 팀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형적인 성장 정도가 아니라 우리 기업과의 문제 적합성, 협업 적합성, 수행 가능성을 함께 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POC입니다. POC는 흔히 선발이 끝난 뒤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다음 단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작 전에 얼마나 잘 설계되어 있는지가 성공 여부를 크게 좌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POC가 단순히 일단 해보자로 시작되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좋은 POC는 먼저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를 함께 합의하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5가지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즉 우리가 이번 협업을 통해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검증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기술 검증까지만 볼 것인지,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까지 볼 것인지, 혹은 사업화 가능성까지 확인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습니다. 이후에는 기간과 예산에 대한 현실적인 합의가 필요합니다. 스타트업들은 제한된 시간 안에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기업 역시 내부 자원과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가 맞지 않으면 양쪽 모두 쉽게 지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5개 중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성공 기준의 정의, KPI를 잘 설정하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면 성공으로 볼 것인지, 어느 수준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인지가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결과가 나와도 서로 간의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결국 POC가 끝난 뒤에도 다음 액션으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료 후에 후속 구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결과가 좋으면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추가 검증으로 갈 것인지, 사업화나 투자 검토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그려두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POC는 실행 자체보다 시작 전에 무엇을 검증할지 먼저 합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대 좋은 협업을 위한 그 절반 정도의 그 중요성 포인트는 POC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정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잘 맞는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리고 POC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동행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POC가 끝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으로 가기 위한 분기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에 따라서 상용협력이나 구매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추가 실증이나 타 계열사 확장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투자 검토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당장은 실익이 크지 않더라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팀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니터링 풀 안에 두고 계속 관계를 이어갈 필요도 있는 거죠. 선발된 스타트업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완전히 맞지 않더라도 향후 중요한 파트너가 되거나 경쟁 구도의 핵심 플레이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좋은 협업은 한 번의 선발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선발 이후의 관계까지 함께 설계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례는 장기적인 관계 설계가 실제 협업으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주식회사 틸다라는 곳인데요. 2021년에 한솔 V 프론티어스 2기에 선발된 팀이었고요. 같은 해 저희와 한솔 PNS가 시드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 저희가 프리A 후속 투자까지 이어간 팀이고요. 처음부터 단발성 POC를 진행한 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한 팀이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한솔 PNS와 공장 에너지 최적화 관련 POC를 진행을 했고요. 이후 한솔 제지 리파이너 시험 적용 논의를 거쳐서 3년 뒤인 2024년에야 비로소 한솔 로지스틱스와 계약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분명한데요. 기업 내부 니즈와 스타트업 기술의 접점이 실제로 무르익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커뮤니케이션이 협업 가능성을 확장시킨다라는 점입니다. 조은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봤을 때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성과가 끝나는 구조가 아니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짧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길게 보는 호흡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실제로 선발 이후부터 프로그램 종료 이후까지 여러 계열사와 협업 가능성을 계속 논의를 하게 되고요. 좋은 사례가 쌓이게 되면 상용 협력이나 SI 투자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생각보다 길고 앞서 말씀드렸던 틸다의 사례처럼 2, 3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변하는 게 사실은 스타트업만은 아닙니다. 여기 계신 기업분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처음에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점점 더 호의적이고 호기심 있는 태도로 바뀌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업의 협조 방식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 좋은 오픈 이노베이션은 짧게 끝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오래 보면서 관계와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서 말씀드리면요. 결국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오픈 이노베이션도 스타트업을 만나는 것도 사실 사람을 만나는 일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점 같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스타트업들이 많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이 뛰어난 팀, 이미 주목받는 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팀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우리 회사에 맞는 팀을 잘 찾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의미가 있으려면 단순히 선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POC를 어떻게 설계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함께 갈지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국 좋은 오픈 이노베이션은 한 번의 만남이나 짧은 이벤트가 아니라 맞는 팀을 찾고 그 팀과의 동행을 설계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도 자세히 볼수록 이해를 하게 되고 오래 볼수록 더 깊게 알게 되듯이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결국 짧게 판단하기보다는 길게 보려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좋은 스타트업을 찾는 것보다 우리 회사에 맞는 스타트업들을 찾는 것, POC를 해보는 것보다 그 이후에 동행까지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길게 보면서 관계와 가능성을 함께 키워가는 것, 이러한 점들이 보여서 좋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만들어간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세션 2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넥스트 OI라고 되어 있는데 거창하진 않고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의 오픈 이노베이션, 여기 지금 뭐 오픈 이노베이션 다 운영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싶어하고 계시고 실제로 많은 협업들 하고 계시는데, 우리 회사의 오픈 이노베이션은 과연 또 어떤 철학을 가지고 좀 운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은 좀 OI 좀 질렸습니다. 사실은 OI 좀 질려 있고, 사실 그리고 앞에 저희 그 이성호 수석이 그 삼성이 독립적으로 S사라고 했지만 뭐 이거 삼성이 되게 독립적으로 운영 잘 하고 있지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삼성 출신입니다. 삼성에서 C랩 담당했던 또 인력이어가지고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왜 퇴사를 하고 여기에 있는지 한번 말씀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대충 구글에 오픈 이노베이션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렇게 많은, 사실 이거 일부예요. 일부 여기에 뭐 운영하고 계신 또 포스터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OI가 이제는 뭐 너무 흔해져서 앞서 말씀드렸던 과연 뭐 우리의 OI가 좀 뭘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좀 그렇습니다. 김민선 팀장님이 저희 오픈 이노베이션 팀이 오늘 행사를 주관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웃기긴 하지만 오픈 이노베이션에 좀 질렸어요. 사실은 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럼 오픈 이노베이션 왜 하냐,
저희는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 스타트업 통해서 연결하고 새로운 가치 만들어내고 저희는 좀 연결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설계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블루포인트는 투자사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과정이 투자로 연결이 돼야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서로의 목적에 따라서 좀 만나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시너지가 나기 때문에 뭐 저희 혹은 블루포인트가 아니더라도 좀 좋은 파트너랑 같이 협업을 해보시는 거를 뭐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스타트업들이 들었을 때 뭐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는 오픈하는데 기업은 오픈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뭔가 기업에서는 뭐 어떤 니즈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봐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덤벼들어서 잘하려고 하면은 정보를 많이 주지 않고 일단 요만큼 주고 일단은 이제 우리 마음을 맞춰봐 이런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좀 설계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셔서 그 기업만의 철학 만드셨으면 좋겠다. 저는 요거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통합 오픈 이노베이션 그리고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들 보면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데 거의 다 1대1 매칭이에요. 어떤 특정 기업을 정해서 기업들의 니즈를 맞추면 거기서 연결되는 형태에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오픈 이노베이션인데 왜 1대1 매칭이고 여기서 끝나지?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진짜 리얼 오픈 이노베이션 뭐지? 왜 오픈 이노베이션 왜 항상 1대1이어야 되지? 좀 뭐 엔드엔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저는 기업과 기업 간에도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우리나라의 사례는 없지만 전체적인 그 산업 사이클의 밸류 체인을 봤을 때 서로가 이해관계를 뭔가를 침범하지 않으면 전 되게 많은 시너지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해외 사례로 봤을 때 뭐 자동차 업체들이 같이 연합해가지고 뭔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때 저 좀 궁금했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서로 이해관계를 침범하는 거 아닌가? 근데 오히려 그렇게 뭉쳤을 때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기준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경쟁하자 이런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뭔가를 같이 우리의 산업 사이클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한다면 사실 우리가 그냥 기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뭐 단계적으로 많은 협업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어떤 특정 기업가는 스타트업을 앞에서 오래 보기 위한 어떤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같이 투자를 하면서 보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펀드를 어떤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좀 더 우리가 좀 시너지 날 수 있는 형태의 저희 약간 점선의 부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좀 새롭게 접근을 해보고 싶어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저희가 좀 더 구체화되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랑 좀 더 새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 기업마다 블루포인트는 OI의 색깔을 좀 만들어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스타트업들을 오래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이고 그 과정은 어떤 특정 한 기업이랑도 할 수 있지만 뭔가 기업 간에 서로가 서로를 뭐 침범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면 저희는 충분히 그걸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를 아마 곧 하게 될 것 같고 그 영역이 생기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리얼 오픈 이노베이션은 그냥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OI 담당자의 역할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벤처 스튜디오 빌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신사업 그리고 비즈니스 그리고 어쨌든 투자 어떤 커넥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보면은 이 전방위적인 그런 역할들을 다 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절대 외로워하지 마셔라. 적어도 우리끼리는 이만하게 우리끼리는 좀 잘 지내고 그리고 서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더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그랬을 때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아이들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스타트업끼리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기업들끼리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그 간에 어떤 틀을 좀 깨는 좀 역할이 아마 넥스트 OI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블루포인트는 그거를 할 예정입니다. 네, 제가 뭐 넥스트 OI라고 해서 뭔가 대단한 걸 기대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더 여기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네,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 사실 되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뭐 팀장님이 좀 가볍게 뭐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